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헬스컵이라는 상품으로 군뱅이를 제주에서 판매하고 있는 김영주라고 합니다. 이 평화로가 저희 농장까지는 약 한 45분 정도 걸리는 길인데 경제성으로서는 영 아니다 싶은데 그래도 나이가 먹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농장이 있다는 게 저로서는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제주도하고도 서귀포 한방산 인근에 있는 군뱅이 농장입니다. 예, 직접 제가 사육을 하고 그 다음에 반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 완제품은 타기관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수급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렇죠. 자연산보다도 이렇게 위생적인 시설에서 사육이 돼서 이것을 군뱅이는 내장에 군뱅이 먹는 사료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유아히 배출을 해서 이것을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그 과정이 저희들한테 그까지 수준이고 이외에 그 이후의 작업은 정식으로 해석을 받은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 제품을 만들게 되는 그 순간도 저희들이 제품을 만들기 직전까지의 원물을 저희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이게 중금속 성분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서야만이 의뢰를 받아줘요. 그쪽에서 제품 제조를 의뢰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그 과정을 거치고 제품을 만들고 또 제품을 현장에 와서 또 판매하기도 합니다만은 네이버 스토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드림타워에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 통상진흥원에 들어가 있고 여러 군데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공직을 36년 동안 저희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60이 된 나이에 그냥 집에 앉아있기는 좀 그렇지만은 뭔가 좀 제 인생을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섣불리 와 닿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예부터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상들이 군뱅이 효능에 대해서 너무 잘 알려져 있는데 이게 식품화가 되지 않은 것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래도 보건하고 환경을 다뤘으니까 이 분야를 좀 해결하면 이게 품으로 될 수 있는 확률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2015년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때는 식품으로 허가가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런저런 그 행정 개통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게 농업과학원하고 협조를 얻어서 2016년도에 12월 29일 날 품으로 드디어 허가가 된 거죠. 이제 그 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고 식품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런 과정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식품화가 되니까 나도 키워보겠다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자꾸 이러저런 이유로 이제 그만두고 제주도에서는 몇 군데 되질 않는 군뱅이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긴데 제주도에는 원래 지하수가 개발되기 직전에는 너무 물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봉천수를 마셨는데 봉천수에는 소위 이질 아메바라는 그런 설사 질환을 가진 아메바성 생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거르지 못하고 먹게 되면은 간 용량이에요. 그래서 한 마을에서도 거의 뭐 그런 경험을 안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성인들은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도 수술 않고도 이 군뱅이를 가지고 치료를 했거든요. 그렇게 효능이 좋다면은 이거를 위생적으로 다뤄가지고 식품으로 만들면은 여러 사람들이 좋겠다.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 군뱅이 하면은 간에 안 좋은 게 안 좋은 사람들이 먹는 식품이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2017년도에 그 결과가 발표되어 있는데 농업과학기술원에서 발표된 인돌 알카로이드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혈관을 촉소해주는 성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아스피린이라든지 헤파린이라든지 이런 건 화학약품이지만 이거는 자연적으로 나온 그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아마 신약 개발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성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간의 질환도 치료해 줄 뿐더러 중풍을 앓기 전에 그러니까 혈관 청소를 잘 해줌으로 인해서 그런 중풍도 예방될 수 있다.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특히 허약자들은 반드시 한번 먹어야 되는 그런 식품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이거를 군뱅이를 드리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 영양가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장수하면 안 좋지 않냐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차지하더라도 일단은 허약 체질인 분들은 분명히 드셔야 되고 그리고 40대 이상 음주를 한 10여 년 이상 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드셔서
자기 간 건강을 회복한 후에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해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0대 이상 되신 분들, 또 술을 10여 년 동안 계속 먹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드셔서 간의 효능을 복귀시켜야 됩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런 증상도 없다가 상당하게 위험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시는데, 특히 어느 연령대라기보다는 이런 간 손상이 많으신 분들은 드시면은 괜찮은 제품입니다. 지금도 엑기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일전에 우리 건강원에서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특히 축구 선수들 또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먹어주면 상당히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어린아이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품이 꽃뱅이 농축액이라고 홍삼과 그 꽃뱅이를 유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엑기스를 좀 먹고 싶다면, 엑기스는 일단 성인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절반 정도 먹여서 시장이 없으면 차츰 내려가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설계가 성인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엑기스가 이렇게 애들도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충분히 애들도 먹을 수 있을 만큼 달콤하게 만들었거든요. 아마 전통적으로 제주도 군뱅이를 전국적으로 선호하는 이유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주도에서 약재로 사용되어 왔고, 그리고 아마도 청정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생각이 되는데, 군뱅이는 단백질이 57%가 단백질이고 13%가 지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황제단 환이라는 명칭을 걸고 만들게 된 것은, 명칭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누르황, 누런 군뱅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군뱅이 제재를 쓸어서 황제단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하게 57%의 단백질만을 함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도 더 함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 끝에 이것을 한 15일 정도 발효를 통해서 단백질 함량을 검사를 했더니만은 57%의 단백질이 약 한 67%까지 향상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으로 만들고, 또 만드는 과정에서도 일반적으로 다른 환들은 크기가 좀 먹기가 좀 거북할 정도로 큽니다만은, 저희들은 쌀보다는 적고 그 다음 깨알보다는 큰 3mm의 크기 환을 만들었으며, 또 환을 만들 때에도 초저온 마이크로 분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었을 때 장에서 흡수가 잘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얼만큼 높아지는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지금 상품에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단백질 함량이 47g으로 85%의 함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제품들은 이런 영양 성분을 표기를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렇게 영양 성분을 표시한 이유는 단백질 함량을 높였다는 증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환처럼 이렇게 많이 넣지 않고 3g짜리 1회 먹는데 3g짜리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복용을 해보고 재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황제단 환을 만들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주력 상품으로 제주 헬스케어금 엑기스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비자의 선호도가 좀 바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휴대하기가 불편하고 100ml이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은 한 번에 마시기가 좀 많은 양이다 싶어서 이것을 약 한 12g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이 성분을 그대로 압축한 제품이 이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진한 제주 헬스케어로 명명을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휴대하기가 편리하고 또한 빨리 흡수됨으로 인해서 피로에 효과를 주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선전할 때 사용합니다. 군뱅이를. 알에서, 그러니까 성충이 알을 낳아주면은 그 다음에 이제 1개월 동안 자란 군뱅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다시 선별을 다시 해야 돼요.
그렇죠. 일단은 이렇게 이제 스몰 사이즈보다는 이외로 좀 특별하게 좀 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좀 분리를 해야 되겠죠. 이걸 같이 나누면은 얘들이 크는 것만 크고 안 크는 건 안 크기 때문에 이걸 좀 선별 작업을 해줘야 되고, 또 자라면서 죽는 게 또 있고 병충해 붙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분리를 해주지 않으면은 제대로 크질 않죠. 이걸 다시 사료를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수작업이다 보니까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결국은 이게 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건데, 요거를 좀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사람들이 연구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장에 적용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실정이 있습니다. 다 수작업입니다. 수작업. 지금은 거의 뭐 끝난 무렵이라 난방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난방을 하지 않으니까 좀 자라는 속도가 좀 느리긴 해요. 지금 현재 온도가 10도 정도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다른 때는 냉장고에 이게 들어서 동면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제주도 온도로서는 냉장고까지 들어가지 않고 지금 제가 이것만 맞춰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단도 일단은 난방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키운다면은 비용이 좀 덜 들어가겠죠, 비용 측면에서. 그래서 경쟁력이 좀 있다라고 하지만은 다른 그 조건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동면 상태에서 내년 봄이 되면은 성충이 돼서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발육이 안 되도록 이렇게 생명만 유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한 10도씨 정도 되는데 지금 밖에 기온이, 요것을 저희들은 내년도 한 2월까지 이렇게 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온도가 높은 곳에 옮겨주면은 여러분들이 먹이 활동을 통해서 번데기를 만들게 되죠. 이 번데기를 만들어보는 데서 성충이 좀 커지고, 커진 성충들은 알을 잘 낳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번데기가 된다면은 이거는 작은 번데기가 돼서 성충을 많이 낳지 않죠. 그래서 이제 현재 이거를 밖에다 둘 수 없으니까 이렇게 여기다 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후에 2월달 됐을 때는 다시 요놈을 세대지에 넣어서 온도가 높은 곳에 옮겨주면은 여러분들이 먹이 활동을 활발히 해서 그 다음에 크게 됩니다. 얘들이 이제 또 크게 되겠죠? 깨내서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현재는 크기가 작습니다. 이런 곰뱅이입니다. 이게 우리가 엑기스 한 포당 한 12마리가 들어갑니다. 계산해 보면은 색깔이 좀 황금색을 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누르황, 그 다음에 곰뱅이제 해서 황제단이라고 이름을 지은 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까지 만드는 게 저희들이 업무입니다. 그리고 이걸 위생검사를 받아서 이상이 없다는 판정이 봤을 때는 외부에다 의뢰를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사육한 이런 호박을 많이 넣기 때문에 한약도 잠깐 조금 들어가긴 합니다만 이런 호박 맛 때문에 좀 맛이 그렇죠. 다만 한약재 일부는 외부에서 충당을 하기 때문에 타도에서 생산된 제품을 저희들이 쓰긴 하죠. 이렇게 말린 것을 1kg씩, 그래서 이제 건조지를 놓고 이렇게 보관을 했다가 한꺼번에 20kg든지 40kg든지 그쪽 제조업체에다 보내면 아까 같은 엑기스를 만들어 나온 거고, 또한 저희들이 원하는 레시피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환을 만들겠다, 아니면은 농축액을 만들겠다 했을 때는 요걸 가지고 그 레시피에 따라 만들게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은 얘들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거 12월 8일 쓴데 박스, 12월 8일 알을 받아놓은 양을 보면은 이 적습니다. 아직은. 이제 곧 받아놓은 거는 요게 이제 알이거든요. 11월 29일 날 받은 거니까 이제 이놈들이 한 달쯤 되면은 옹물옹물 깨날 겁니다. 그럼 얘가 좀 깨났나? 22일. 알에서 기본적으로 깨어나서 석 달 이내에 출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작은 알에서 금방 깨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단은 지금 얘들이 성충이거든요. 얘들이 교미를 해서 알을 낳아주는 거죠. 아까처럼 알을 낳아주면 알이 부화를 해가지고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커가는 게 군뱅이입니다. 이게 그 아까 군뱅이가 번데기를 만들어 성충이 돼서 얘를 만들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돼야 얘들이 깨어나오는 겁니다. 얘들은 밀감 먹이를 주거든요. 이제 제주에 있는 밀감 먹고 자라는 애들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날파리가 끼지 말라고 놓으신 것도 있구나. 자라면 날파리가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근데 얘들이 다 날파리를 잡아줘요.
안 그러면 여기 그냥 들어올 수 없을 정도 날파리 많은데 지금 많이 생기는데 생기면서 바로 여기가 죽습니다. 안 그러면 화학약품을 전혀 쓸 수가 없으니까. 화학약품 쓰면 얘들이 다 죽으니까. 얘들은 이제 곧 바꿔줘야 됩니다. 이제 11월 8일이니까 12월 8일 되면은 이걸 다시 교체해야 되거든요. 요 사이즈가 다른 것들은 분리를 해줘야 되니까. 얘들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얘들한테 밀려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분리 작업을 통해서 분리를 해줘야 같이 자라서 결국은 출하할 때 같은 크기의 양을 출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거의 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단가가 비싸요. 그래서 군뱅이가 너무 비싸지 않냐? 이렇게 안 하면은 수직 타산이 안 맞습니다. 농사를 짓는 게 다 그렇지만은 원래 여기 이 공간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다 비어있죠. 출하되고 이제 새 봄을 기다리는 거죠. 단순하게 이 공간만 난방을 해서 일단은 버텨나가다가 그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생산량은 거의 10분의 1 수준. 10분의 1. 이거 지금 이 박스들이 전부 군뱅이가 들어있어야 될 박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다 수업시켜 놨으니까 새 봄이 되기 위해서 또 겨울에 또 작업도 그 난방비를 들이면서 할 필요도 없고 약 99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용물이 약 한 70도 정도 되겠죠. 그 발효된 톱밥 내에는 여러 가지 미생물도 많고 곤충도 들어와 있지만은 여기서 결국은 물리적으로 이것을 제어를 해가지고 다시 사육을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저기 별의별 게 다 생깁니다. 온도 좋죠, 습기도 좋죠, 그럼 뭐 다 생기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물리적으로 제어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얘들이 먹고 나온 똥, 이제 부산물이죠. 해주면은 질소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소 키우기는 많이 좋은데 다른 지방에 있는 분들은 이것을 다시 분쇄를 해서 도시농부들한테 비료로 이렇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만 여력이 없어서 그만 저렇게 밭에다가 지금 쌓아놓고 새봄이 되면 저걸 다시 이렇게 중경을 해가지고 농사에 쓰기로. 그러니까 임대한 친구들이 이걸 좋아합니다. 이게 채소거든요. 예, 좋아하니까는 그렇죠. 메인을 버릴 게 없습니다. 얘들 분변토도 그렇죠. 판나무 톱밥을 쓰기 때문에 버려지는 톱밥을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탄소 식품으로 지금 신청을 좀 할까 그러는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단순하게 저희들이 단백질을 생산하는 돼지나 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탄소를 많이 추출하는데 저희들은 탄소를 오히려 그런 것이 없이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향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더욱더 좋겠지만은 아마 저 세대는 곤란할 거고 차후 이것을 경영하거나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방향이 가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요 군뱅이를 사육하게 된 게 저같이 공직을 떠나서 제가 71살인데 71가 된 사람도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아까 오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시간 동안 차를 타고 와서 여기서 작업을 하고 좀 땀도 흘리고 뭔가 생산도 하고 그리고 판매해서 수익금도 얻고 그러면 뭐 저 나름대로의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제2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